자, 저번 시간에 항상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는데 오늘은 항상성에 대한 개념을 토대로 해서 호르몬, 우리 몸의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것들을 좀 하나하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말했듯이 항상성에 대한 개념은 몸의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적절히 반응하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성질, 이게 항상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개념 되게 중요해요. 항상 우리 몸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이게 바로 항상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몸의 환경 변화가 우리 몸의 입장에서 보면 자극이 되는 거죠. 자극. 이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극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 이 항상성을 배우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때 우리 몸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성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호르몬이 있어요. 호르몬. 호르몬이 뭔지 대략적으로 아시죠? 우리 몸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화학물질인데 이 화학물질이 우리 몸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는 거야. 이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보면은 4명의 사람이 있는데 자, 이걸 보면은 이 나머지 3사람이 키가 작은 걸까요? 아니면 이 가운데 있는 분이 키가 큰 걸까요? 뒤에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가운데 있는 분이 남들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질환인데 어떤 질환이죠? 그죠? 이건 거인증이에요. 거인증. 자, 오른쪽에 이분은 실제로 영화 배우입니다. 영화 배우예요. 막 우리가 봤던 뭐 오스틴 파워 같은 이런 영화에서 되게 작은 사람 역할로 하고 있는데 그게 CG가 아니라 실제로 이 인물이 그 배우 역할을,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연기한 거였어요. 이 사람은 남들보다 키가 엄청 작아요. 이것도 역시 질환이에요. 소인증이라고 하죠. 소인증.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거인증과 소인증에 걸린 사람은 일종의 질환인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냐면은 우리 몸속에 우리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호르몬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갑자기 확 커버린다던가 아니면은 성장하지 않고 계속 작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것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밖에 소리가 좀 잡음이 좀 나는데 들리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자,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호르몬은 1번. 호르몬은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물질이에요.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물질. 그래서 우리 몸속에 어떤 기관에 신호를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신호를 신경계를 통해서 전달했죠. 근데 얘는 신경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신호를 전달해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은 어떤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우리의 감정이나 아니면 우리 스트레스 혹은 우리의 성장이나 발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우울해. 이거 역시 호르몬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막 감정이 우리가 막 성장이 키가 커. 이거 역시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호르몬들은 신경계를 통해 전달되는 게 아니라 혈액으로 호르몬을 전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혈액을 통해서 호르몬을 전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번에 말했듯이 혈관은 우리 순환계에 속하죠. 그리고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은 신경계에 속하고, 그래서 호르몬은 신경계가 아니라 이 순환계를 이용해서 전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호르몬들은 어디서 분비가 되느냐, 어디서 생성이 되느냐, 생성 장소는 내분비샘입니다. 내분비샘.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내분비샘이 있어요. 여기 목에도 있고 이자에도 있고 생식기에도 있고 신장에도 있고 되게 여러 부분에 내분비샘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4번 이제 혈액을 타고 이 호르몬들을 전달하는데 이 혈액이 통과하는 모든 장소에 이 호르몬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기관에만 영향을 미쳐. 이걸 다른 말로 표적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은 표적 기관에서만 반응을 합니다. 표적 기관에서만 반응을 일으킨다. 이게 호르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까 5번, 아까 방금 전에 사진을 봤는데 거인증이나 소인증이 있죠. 거인증은 어떤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돼가지고 거인증이 된 거예요. 소인증은 분비되어야 되는 호르몬이 너무 적게 분비되다 보니까 키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분비량의 양에 따라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비량이
많으면은 과다증이 걸리고 분비량이 적으면은 그냥 결핍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막 애정 결핍증 하면은 애정이 부족한 사람들을 애정 결핍증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되면, 남들보다 많이 분비되면은 과다증에 걸리게 되고 적게 분비되면 결핍증에 걸려요. 우리 몸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호르몬이 당연히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많이 나온다던가 갑자기 적게 나오면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겠죠.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 신경계랑 호르몬계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신경계는 신경을 통해서 신호를 전달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볼게.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반응기다, 여기가 근육이다, 혹은 반응기다 이렇게 있으면은 신경계는 이 뉴런을 통해서 신호를 전달해. 반면에 호르몬은 그 반응기 주변에 있는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게 혈관이에요. 이걸 통해서 어떤 특정 호르몬, 화학 물질들을 막 내보내. 근데 얘네가 곳곳에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딱 가야만 하는 표적 기관에게 이렇게 호르몬을 전달을 시켜. 이게 호르몬의 특징입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호르몬은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 물질이다. 화학 물질이에요. 표적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 물질이고,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혈액이 있습니다. 혈액. 신경계와 같이 신경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혈액을 통해서 전달을 해요. 이러한 호르몬들은 여러가지 내분비샘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다음에 내분비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호르몬들은 지나다니면서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딱 그 표적 기관에서만, 내가 이 표적 기관이라는 단어가 표적, 내 목표가 딱 있는 거다. 딱 내가 목표로 내 호르몬이야. 내가 목표로 삼은 기관이 있어. 그 기관에 가서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 기관을 가는 동안 다른 곳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아. 뭐 예를 들면 이거지. 난 교무실에 있는데 내가 이번에 1반 수업이야. 그러면은 교무실에서 1반까지 4반, 3반, 2반을 다 거치지만 내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영향을 주지 않죠. 나는 오로지 1반에 들어가서만 1반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이렇게 호르몬들은 목표가 있어. 나 여기서 반응을 일으키겠다. 그러한 표적 기관에서만 반응을 일으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비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과다증이나 결핍증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호르몬을 잘 배우게 되면은 호르몬에 의한 질병,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몸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내분비샘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내분비샘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뇌하수체, 그 다음에 갑상샘, 그 다음에 부신, 이자, 그 다음에 생식기. 이렇게 크게 5가지 군데, 이 5군데에서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하나하나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뇌하수체입니다. 뇌하수체 1번. 자, 이거는 표를 그어볼게. 이렇게 만들어볼게. 1번은 여기는 이제 내분비샘, 여기는 호르몬. 자, 첫 번째 내분비샘은 바로 이 뇌에서 이 간내에 해당하는 얘가 누구냐면은 바로 뇌하수체입니다. 자, 뇌하수체는 간내 속에 있어. 간내의 역할이 뭐죠? 간내의 역할이 몸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지. 호르몬이 몸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뇌하수체가 이 호르몬 분비하는 가장 최상위에 있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이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장호르몬이 있어요. 생장호르몬. 이 생장호르몬은 우리가 성장하는데 키가 크고 근육이 더 생기고 이런 것들에 관여를 하는 게 바로 생장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몸의 생장을 촉진합니다. 이게 생장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가끔 키 작은 친구들이 호르몬 주사 맞잖아. 이때 뭘 맞느냐면 이 생장호르몬을 많이 받아요. 이 생장호르몬을 많이 받으면은 이거에 의해서 우리 몸이 커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있어요. 갑상샘 자극. 앞으로 이제 호르몬 H를 쓸게, 얘들아. 자극 호르몬.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을 자극시켜. 실제로 막 자극시켜서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나오게끔 유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좀 이따 배울 거예요. 티록신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이게 뇌하수체에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세 번째 호르몬은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이름이 어려운데 막상 들으면 또 들을만해. 항이 뭐야? 항은
저항한다 이 얘기야. 이뇨는 오줌을 싼다 이거거든요. 오줌 싸는 걸 저항하게끔 하는 호르몬이야. 오줌은 우리 몸에서 수분이죠. 수분에 필요 없는 걸 내뱉는 거잖아. 맞죠? 이때 우리 몸에 수분이 필요해. 우리 몸에 물이 더 필요해. 그러면 물을 마실 수도 있는데 물을 못 마셔. 그러면은 항이뇨 호르몬이 막 분비가 돼. 그래서 우리 오줌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우리 몸에 수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콩팥, 신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시켜요. 이게 항이뇨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오줌에 있는 수분을 재흡수함으로써 우리 몸의 수분이 일정하게끔 유지시켜주는 호르몬. 이게 바로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뇌하수체는 생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이 세 가지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내분비샘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는 갑상샘입니다. 갑상샘 많이 들어봤지? 갑상샘 2번 갑상샘. 자, 이 갑상샘은 뭘 분비하냐면은 아까 갑상샘 자극 호르몬에서 티록신을 분비하죠. 티록신 분비를 촉진시키죠. 그래서 갑상샘은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어떤 우리 몸의 변화가 있냐면은 세포호흡을 촉진시켜. 세포호흡 촉진. 자, 우리 이거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거다. 자, 우리 예전에 배웠던 세포호흡 한번 배워봅시다. 세포가 호흡을 하는데 세포가 호흡을 할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죠? 그치, 먼저 산소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영양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세포가 이런 산소랑 영양분을 얻게 되면은 무엇을 만들어내지? 그치, 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이게 나오고 제일 중요한 에너지가 나오죠. 이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 그래서 이 티록신이 분비가 많이 되면은 세포호흡이 촉진돼. 이게 많이 일어나. 그러면은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열이 증가할까 아니면 감소할까? 그죠? 체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티록신이 분비하게 되면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신체 온도가 증가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바로 티록신이라는 역할이고 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은 갑상샘이라는 곳에서 분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부신. 우리 몸에 부신이라는 곳이 있는데 낯설지? 부신은 우리 몸에 콩팥 있죠. 양쪽에 콩팥 두 개잖아. 이 콩팥 위에 모자처럼 생긴 얘가 바로 부신이에요. 3번 부신. 자, 부신은 무슨 호르몬이 나오냐?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여러분 혹시 아드레날린 들어봤어요? 아드레날린? 막 그 아웃사이더 노래 보면은 아드레날린 말이잖아. 아드레날린이 에피네프린이랑 같은 뜻이에요. 아드레날린 주사를 맞으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면은 막 심장박동이 막 뛰어. 혈압이 증가하고 심장박동이 막 뜁니다. 그래서 사람을 흥분시켜. 그래서 부신에 있는 이 에피네프린이 증가하게 되면은 혈압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심장박동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엄마가 잔소리해. 스트레스 받아. 그럼 이 스트레스를 받은 게 이 부신에서 에피네프린을 막 분비시키고 또 여기 교과서에 나오진 않지만 당질 코르티코이드라는 일종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어요. 얘가 막 분비가 돼. 그러면 막 혈압이 증가하고 심장박동 뛰고 막 흥분되니까 화가 나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몸에 이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는 다 이 호르몬들 때문이야. 근데 이 호르몬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신 말고 이 밑에 이자라고 있어. 이자 들어봤지?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할 때 이 췌장, 이게 바로 이자예요. 위 밑에 있는 이 췌장, 이거를 이자라고 하고, 이자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인슐린 많이 들어봤지? 인슐린 막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이 인슐린 많이 투여하잖아. 인슐린이 뭐냐면은 우리 저번에 배웠어. 혈액 속에 당분이 그러니까 혈액 속에 있는 당분의 양,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하지? 혈당량이라고 그러지. 이때 우리 몸에 혈당량이 많이 분비되면은 이 혈당량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그러면은 인슐린이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반면에 우리가 밥을 오래 그날듯이 2m 이상 거리두기, 신체에 접촉하지 않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방과 후에는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지 않습니다. 곧바로 집으로 가고 집에 도착하면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합니다.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 예절은 자, 두 번째는 인슐린과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데 글루카곤이에요. 글루카곤. 자, 글루카곤은 반대로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배가 고파. 밥을 못 먹었어. 그런데 밥을 못 먹는다고 우리가 바로 죽으면 안 되잖아. 이때 우리 몸속에 숨어있던 당분들을 끌어올려서 혈액 속에 통해서 이 곳곳에 전달을 시켜.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바로 이 글루카곤입니다. 글루카곤. 이러한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복습을 할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알아주세요.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있고 얘네의 역할이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춰주는 역할,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아주는 역할. 그래서 서로 이게 작용하고 반작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몸의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이게 바로 이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리가 없네. 다섯 번째는 난소 혹은 정소예요. 여기 보이는 이거는 지금 난소랑 정소를 같이 그렸는데 실제로는 따로 하나밖에 없어요. 남자는 정소가 있고 여자는 난소가 있는 거야. 이때 이 생식기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 혹은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고 남자 같은 경우는 테스토스테론, 이게 분비가 돼.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는 여자의 2차 성징을 발현시켜. 예를 들면은 목소리가 가늘어진다라든지, 신체의 변화, 가슴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에스트로겐의 분비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들이야. 반면에 테스토스테론, 이건 남성의 그 호르몬이에요. 이 정소에서만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인데 이게 분비가 되면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골격이 벌어지고 근육이 발달되고 털이 더 많이 나고 이렇게 겨드랑이 털이나 이 수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이렇게 여자와 남자의 2차 성징을 발현시키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이 난소와 정소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 혹은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처음 듣는 용어가 되게 많죠. 근데 이거를 잘 알아두고 있으면 우리가 호르몬에 대해서 혹시 질병을 얻었을 때 되게 이해하기 편합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 간내에 있는 이 뇌하 수체에 의해서 세 가지의 호르몬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티록신은 세포호흡을 촉진시킴으로써 우리의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이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 몸의 온도가 조금 올라간다는 거,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신, 이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은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이 분비되면서 혈압, 심장박동 이런 것들을 막 조절해줘. 근데 또 부신이 또 안 나오면 혈압이 다시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자. 우리가 췌장이라고도 하는 이 이자에서는 되게 중요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혈당량을 조절하는 역할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자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난소와 정소에서는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람이 이 둘 다 갖고 있지 않아. 둘 중에 하나, 여자는 난소를 갖고 있고 남자는 정소를 갖고 있는 거야. 이때 이 난소, 정소에서 각각 성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성호르몬은 이 2차 성징을 발현시킨다. 여자는 이렇게 신체 변화, 엉덩이가 커진다든지 가슴이 커진다든지 이런 거. 남자 같은 경우는 근육이 발달되고 털이 많이 생기고 좀 이렇게 각져지게 된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런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에 의한 변화라는 거. 이것을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러한 호르몬은 아까도 말했지만 신경계랑은 다른 거예요. 호르몬계랑 신경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하나하나 알아볼 건데, 첫 번째, 신경계와 호르몬의 공통점. 얘네 역할이 공통적이죠. 무슨 역할을 하죠? 그죠? 신호를 전달하는 거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선생님이 글씨가 대충 써도 너희는 이쁘게 써. 신호를 전달하고 우리 몸을 조절합니다. 이게 호르몬계랑 신경계의 특징인 거야. 근데 그러니까 신호를 전달한다는 어떤 이 목적은 똑같아. 목적은 똑같은데 방법이 달라. 그게 차이점이야. 차이점. 표를 그려볼게. 표를. 너희도 표 그리세요. 호르몬과 신경계. 첫 번째, 전달 맨체. 이 호르몬을 전달하는 건 누가 전달하죠? 그렇죠. 아까 말했죠. 혈액이 전달하고 혈액. 반면에 신경계는 누가 전달해? 그렇죠. 뉴런.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세포인 뉴런이 이 신호를, 이 전기적인 신호를 전달하죠. 두 번째, 전달 속도. 전달 속도는 누가 더 빠를까? 호르몬이랑 신경계는 누가 더 빠를까? 당연히 신경계가 더 빠르겠죠. 왜냐면은 신경계는 전기적인 자극을 전달하는 거야. 전기 진짜 빠르잖아. 반면에 호르몬계는 혈액을 통해서 전달돼. 물론 혈액도 빠르긴 한데 이 전기에 비하면 훨씬 느리지. 그래서 호르몬계는 전달 속도가 느립니다. 하지만 효과는 누가 더 좋을까? 효과는 호르몬이 좀 더 지속적이야. 오랫동안 효과가 일어나. 신경계는 그 순간만 효과가 일어납니다. 내가 이걸 딱 때렸어. 그럼 그 순간 아프지 이게 오래가지 않잖아. 그죠? 근데 호르몬 같은 경우는 표적 기간에 꾸준하게 이 호르몬을 전달하기 때문에 효과가 지속적입니다. 느리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작용 범위. 작용 범위가 호르몬은 좀 넓어. 전체적으로 이 표적 기간 전체에 영향을 미쳐. 넓어. 근데 반면에 신경계는 딱 그 부분에게만 자극을 전달하기 때문에 작용 범위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시들 여러 개가 있는데 호르몬 같은 경우는 성장이나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경 호르몬과 같은 자극을 우리가 신경계를 통해 전달한다고 하면은 그 순간 팍팍 크겠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호르몬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게 영향을 미치면서 어느 순간 봤을 때 키가 확 큰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성장과 발달은 호르몬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신경계는 신속한 반응. 예를 들면 손을 들어, 무릎 반사, 무릎 쳤더니 무릎 틱 올라가. 이런 것들은 내가 자극을 주면 바로 반응이 일어나지. 이게 신경계의 특징인 거야. 호르몬계는 호르몬을 투여한다고 바로 달라지지 않아. 호르몬을 투여해도 좀 있다가 서서히 우리의 몸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호르몬과 신경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호르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조금 낯선 용어들이 많을 거야. 뭐 내분비세미니, 표적기관이니, 그리고 호르몬의 종류도 진짜 많았지. 근데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정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느 기관, 내분비세는 뭐며, 거기서 무슨 호르몬이 나오며, 이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말했던 호르몬계랑 신경계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은 목적이 똑같아. 목적, 신호를 전달하는 목적이 있어. 하지만 방법이 좀 다르다, 효과가 좀 다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설문지 작성하고 다시 구글 미트에서 만납시다. 안녕.